요양원에 버려진 노인, 3년 후 그곳에 주인이 되어 돌아오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 말을 믿었던 79 노인은 요양원 철문이 닫히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잠시라는 말은 거짓이었고 자신은 이미 버려졌다는 것을. 하지만 3년 후 그는 돌아왔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의 복수극입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의 존엄을 되찾는 투쟁의 기록이라 부르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은 박태수, 79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경비, 주차 관리, 청소 뭐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눈엔 부지런한 노인이었지만 그에게 그 노동은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의 버팀목이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들 학비를 냈고 손주들 용돈까지 챙겨줬습니다. 딸의 결혼식 축의금도 아들의 사업 자금도 모두 그의 굽은 허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잠시만 요양원에 계세요. 금방 모시러 올게요. 잠시. 그 한 단어가 박태수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들의 눈빛도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챙겨넣고 차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빛 요양원. 하얀 페인트 칠이 벗겨진 3층 건물. 창문마다 쇠창살이 보였고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내밀었고 아들은 급하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버지, 조금만 계세요. 곧 올게요. 철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관 뚜껑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일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태수의 생일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플라스틱 컵에 담긴 물 한 잔뿐. 초도 없었고 노래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컵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버려졌구나. 그날 밤 박태수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온다. 주인으로. 여러분, 이 한 줄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비가 쏟아지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요양원은 고요했고 복도엔 곰팡이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박태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옷을 챙겼습니다. 우산 하나, 사진 한 장, 그리고 돌아가신 아내의 낡은 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맨발로 차가운 타일을 디뎠고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실 유리창 너머론 젊은 직원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세상이 환해지는 그 순간 박태수는 철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차가움은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나간다, 나간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걸었습니다. 새벽 버스 정류장. 비에 젖은 노인을 본 버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박태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삶으로요. 기사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요금통에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박태수는 서울역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3평짜리 방. 벽엔 곰팡이, 창문엔 먼지. 하지만 그곳엔 그가 가장 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유. 다음 날 새벽 4시, 그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채소 박스를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익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고통조차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작은 전단지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창업 특강, 인생 2막을 설계하라. 강의실은 작았지만 에너지는 뜨거웠습니다. 강사는 문상필이라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자산입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박태수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난 후 문상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표정이 남다르시네요. 무슨 사연 있으세요? 박태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버려진 이야기, 탈출한 이야기,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문상필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경험으로 요양원을 차려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박태수는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은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투자, 정부 지원금, 크라우드 펀딩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그날 밤, 박태수는 공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일 이름으로 부를 것. 이 식사는 함께 할 것. 밤엔 불을 끄지 말 것. 그리고 맨 위에 크게 썼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요양원. 6개월 후 서울 외곽 작은 건물에 간판이 걸렸습니다. 온기 요양원. 첫날 할머니 한 분이 입소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긴 냄새가 따뜻하네. 박태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뉴스에도 나갔습니다. 온기는 성장했습니다. 대기자 명단은 50명을 넘어섰고 후원금도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낯익은 얼굴. 바로 박태수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3년 만에 처음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박태수는 무표정하게 차를 따랐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아들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 요양원 인수하실 생각 있으세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빛 요양원 매각 공고. 순간 박태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한빛. 그곳은 자신이 버려졌던 바로 그 요양원이었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지? 저희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문제가 많아서요. 적자도 심하고 직원 관리도 엉망이고 아버지라면 잘 운영하실 것 같아서요. 박태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인수하지. 아들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가 그곳에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그날 밤, 박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탈출하던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복수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인수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박태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온기 직원 2명과 함께 한빛 요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 3년 전 그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박태수가 문을 여는 쪽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소독약 냄새, 여전히 차가운 공기. 그리고 복도 끝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3년 전 그를 냄새난다고 비웃던 간호사였습니다. 박박 어르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태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이제부턴 원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회의실에 전 직원이 소집됐습니다. 박태수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오늘부로 이 요양원은 온기 2호점으로 재편됩니다. 여러분, 여기엔 더 이상 환자가 없습니다. 이곳의 노인들은 이제 주인입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박태수는 명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분들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명단에는 3개의 이름. 모두 그를 무시하고 학대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간호사가 항변했습니다. 박태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노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박태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는 회계 장부를 열었습니다. 3년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발견했습니다. 불법 의료비 청구, 보험금 부정 수령, 야간 방임 기록, 그리고 노인 학대 영상. 지옥이 문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조심스럽게 모든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MBC 탐사보도팀입니까? 제보할 게 있습니다. 기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증인입니다. 일주일 후, 박태수는 내부 제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오래전부터 이 요양원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수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적, 고발과 언론 공개, 동시에.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회가 함께 분노하게 만드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태수는 또 하나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부 속 서명 하나. 그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카메라가 수십 대 놓여 있었고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천천히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박태수입니다. 3년 전 한빛 요양원에 버려진 노인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양원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노인을 숫자로 다루는 사회는 이미 병든 사회입니다. 그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불법 의료비 청구 내역 350건, 야간 방임 기록 120일, 폭언 및 학대 영상 17건,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이 서명은 제 아들의 것입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는 이 요양원의 경영 자문을 맡으면서 불법 청구를 묵인했고 일부는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박태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해입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여기 당신의 문자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문자가 떴습니다. 이번 달 청구는 좀 늘려놔. 급하면 내가 처리할게.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견은 끝났고 뉴스는 터졌습니다. 한빛 요양원, 보험 사기 학대 정황 드러나. 인터넷은 분노로 타올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10만 명의 동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박태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6개월 후 법정. 차가운 공기가 흘렀고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전 원장 이명수, 징역 5년. 피고인 간호사 김영희, 징역 2년. 피고인 박민준, 박태수의 아들 이름이 불렸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박태수는 증인석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 박태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판결 후 박태수는 한빛 요양원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젠 온기 2호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정원에 무언가를 묻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엔 아내의 사진, 반지, 그리고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온기는 남겨라. 그날 이후 박태수는 매일 아침 복도를 걸으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아침 드실까요? 이동식 어르신, 오늘 기분 어떠세요? 따뜻한 손길이 오갔습니다. 복수는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다시 사람을 믿게 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온기의 복도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누군가는 통쾌한 복수극으로 보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노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